오늘의 리뷰는 혼합 한정판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루즈 오토리 장비. 건담 시드 리마스터 버전에서 정식으로 이제 설정이 정립이 된 오토리 장비를 이제 루즈를 통해서 이제 출시를 했다고 봐야 되나? 아니지. 오토리 장비를 출시하는 김에 루즈를 껴서 팔았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은. 그래서 21년 11월에 출시가 됐고요. 한국은 한 달 정도 늦었던가? 그랬던 걸로 대충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은 엔가로 25,000엔입니다. 분량 체크는 사전에 끝내놓은 상태고요. 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박스 화려합니다. 뭐 루즈가 있고 대함도가 있고 오토리 팩을 달고 있고, 애초에 루즈 소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스트라이크 때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메빌 스트라이크랑 크게 다를 게 없을 테니까 외형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토리 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박스 두께는 뭐 다른 메빌과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팩들이 있으면은 이 오토리 장비를 통해서 결합 막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토리 장비에는 스트라이커 팩을 하나 더 달아줄 수 있으니까요. 백팩에다가. 내용물은 일단은 스티로폼이 본체가 딱 들어가 있는 걸로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있고,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에는 같은 걸 쓸 거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베이스라든가 무장들이 들어가 있는 블리스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토리 팩에 장비할 무장들이 또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베이스는 스트라이크 루즈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거 근데 뭐 프린팅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스트라이크 때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 여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요건 땡큐죠. 요 블레이드 안테나는.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있고, 나머지 블리스터는 하나는 나머지 액션 베이스랑 이제 얼터너티브용 호환 백팩이죠. 호환 백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오토리 장비랑 쉴드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예, 그거 외에 빔 파츠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다 꺼내보고 보도록 합시다. 일단 구성을 전부 꺼냈는데 오토리 팩에 장착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장착을 해놨어요. 미사일이라든가 대함도라든가 미사일 런처라든가 그런 것들 일단은 다 장착을 해놨어요. 왜냐면은 저거 다 풀아이 쳐놓으면은 너무 여기가 자잘자잘한 부품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오토리 팩에 완전체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대빔 쉴드, 고에너지 빔 라이플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이제 편손, 라이플손, 무장손 2개, 거기다가 얼터너티브 백팩, 오늘은 이건 당연히 안 쓸 거고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스트라이크 본체에 쓰는 액션 베이스 조인트입니다. 이거 제가 에일 스트라이크 리뷰할 때도 그랬었는데 굉장히 고정성이 별로다, 금방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엔 이게 클리어였어요. 아무래도 클리어이다 보니까 파손율이 좀 더 높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조인트가 짧았잖아요. 거기다가 흔들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 파츠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거 엑시아 리페어 4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 보강 파츠잖아요. 요거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쪽에도 들어간 게 보이네요. 눈에 띕니다. 요걸 이용을 하면은 좀 흔들림을 줄일 수 있기는 한데 다리 모으기가 좀 힘들죠? 이러면은 아예 골반 자체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리 모으는 게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제 백팩용 오토리용 액션 베이스 조인트인데 이거는 아예 별도 베이스 있죠? 본체 베이스가 아니라 백팩 베이스,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올려둘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액션 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체를 바닥에 세울 수 있는 지지대가 하나 더 포함됐고, 액션 베이스 자체는 스트라이크 건담 때랑 흡사한 것 같아요. 약간 캐터펄트 같은 디테일의 그런 느낌의 프린팅, 그리고 밑에는 스트라이크 루즈라고만 써 있습니다. 뭐 평소처럼 루즈 오토리 장비 막 이런 게 오토리 그런 게 안 써 있고요. 그냥 스트라이크 루즈라고만 써 있네요. 그 외에는 몇몇 보강 파츠가 추가됐는데, 이거는 손목 보강 파츠예요. 손목에다가 사이에 끼워서 손목이 처지는 걸 좀 방지해주는 그런 조인트고, 이거는 허리 보강 파츠입니다. 허리 쪽에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게 허리 뒤쪽으로. 방금 이 손목 보강 파츠랑 이 허리 보강 파츠는 기존의 스트라이크, 에일 스트라이크 때는 없었던 거죠.
그 외에도 몇몇 조인트가 있기는 한데 그건 이따 오토리 보면서 하고요. 일단은 본체 보도록 합시다. 대신에 본체는 이미 제가 에일 스트라이크 때 본체 자체를 열심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색깔이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나 라던가 과연 이전에 이 틀어졌던 블레이드 안테나는 바뀌었을까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 좀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루즈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그 분홍분홍한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의 그 흰색을 벗어나서 이 분홍색은 확실히 묘하게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보통 컬러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면 아예 빨갛게 가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카가리가 탑승한다는 것도 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홍색 바리에이션이라는 게 좀 인상적이죠. 대신에 바디라든가 발이라든가 허리 이런 데는 이제 메탈릭 레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냥 진한 메탈릭 레드가 아니라 샤인 레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되게 밝아요. 그래서 또 느낌이 또 색다르다 라는 느낌도 듭니다. 원본 스트라이크 건담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 단품만 따로 막 맵이 10주년 버전 막 이런 걸로 따로 판 게 아니라 에일 스트라이크에 들어있는 본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첫 스트라이크 건담 맵일인데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긴 하죠. 특히나 이렇게 봤을 때 좀 상체만 줌인해서 보면은 이제 상반신의 컬러도 컬러지만 저 분홍색 특유의 컬러도 확실하게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도 잘 보면은 이 화이트를 투톤으로 썼거든요. 이쪽은 약간 어깨만 하더라도 테두리 부분 바깥쪽은 약간 파란빛이 섞인 것 같은 흰색이고요. 안쪽은 그냥 생하얀색 같은 느낌. 역시나 루즈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어깨 바깥쪽은 여기는 확실히 분홍색이에요. 좀 더 분홍기가 좀 더 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깨 안쪽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살짝 물이 빠진 것 같은 흰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분홍색 같은 느낌도 아니고 완전 연한 분홍색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허벅지 쪽이 그런 또 컬러를 쓰는데 잘 보면은 스커트랑 이 무릎 분홍색 사이에서 좀 더 밝은 톤의 분홍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 또 여기도 투톤을 쓴다라는 거. 팔뚝도 있네요. 팔뚝은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요 아래쪽이랑 이 팔꿈치 방향에 있는 분홍색은 진한데 앞쪽에 있는 이 하얀색이 좀 연하죠. 그래서 원본인 스트라이크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 루즈는 확실하게 그래도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분홍색 컬러를 가진 건담은 흔치 않으니까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볼 텐데 제가 스트라이크 처음 샀을 때 이 뒤통수 쪽에 먼지가 같이 도색이 돼가지고 완전 이제 먼지 피니쉬였는데 이번에 루즈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통수에도 적절한 색깔이 잘 되어 있고 디테일이야 뭐 기존 스트라이크랑 똑같고요. 그러면은 블레이드 안테나가 삐뚤어져 있었던 거. 스트라이크 건담도 제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려보겠다고 막 하다가도 결국은 삐뚤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삐뚤어져 있어요. 그쵸? 오, 루즈는 가운데가 잘 맞아 보일 뿐입니다. 이거 누르면 결국 얘도 삐뚤어져요. 삐뚤어졌죠? 한쪽으로 삐뚤어져 버렸는데 이게 잘 보면은 이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 이마에 완벽하게 밀착이 안 돼가지고요. 잘 보면 이렇게 삐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꽉 힘으로 그냥 밀어 넣으면은 살짝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렇게 좌우로 아주 살짝 벌어지는 게 보이나요? 이러면서 뚝뚝 하면서 맞아 들어갔다가 튕겨 나와요.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은 기존의 스트라이크도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로 갈아 끼우면은 괜찮았잖아요. 이번엔 어떨까? 갈아 끼워 보도록 합시다. 갈아서 끼워 보면 여분 안테나로 끼우면은 얘는 조금 나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맞긴 맞는데 누르면 결국 좌우가 벌어지면서 들어갔다 튕겨 나오죠. 살짝씩. 그래서 그래도 얘가 기존의 기본 뿔보다는 기본 블레이드 안테나보다는 교체 여분 파츠가 훨씬 낫다. 루즈도 동일하다. 결국은 블레이드 안테나는 변한 게 없다는 소리죠. 그럴 거면은 파손이 되더라도 삐뚤어져 있는 게 파손되는 게 나으니까 기존 파츠로 다시 교체를 해놨고요.
그리고 몸통 쪽, 이쪽은 메탈릭 컬러가 참 이뻐요. 루즈가 원래 그 특유의 컬러감, 그 분홍색 사이에 몸통은 또 레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모델에서도 루즈는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나 PG라든가 이런 애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근데 이제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이 바디에 사용된 컬러가 그냥 레드가 아니라 또 요런 굉장히 샤이한 그런 굉장히 밝은 톤의 느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루즈도 이쁘긴 이쁘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보면 이 옆구리 부분이랑 흉부랑 빨간색도 또 다르게 사용된 게 눈에 띄죠. 그리고 발 부분도 역시나 그냥 완전한 레드가 아니라 역시 밝은 톤의 레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마킹 같은 건 좀 심플한 편이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카가리 마크, 왼쪽 어깨에는 카가리 마크 오브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오른쪽 어깨에는 아예 오브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카가리 전용 마크 있잖아요. 퍼스널 마크. 전 이거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특유의 그 사자 느낌? 그게 굉장히 잘 사는 느낌이어서 아주 좋아요. 그 외에 뭐 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금색 마킹 좀 이쁘게 잘 들어갔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 그 에일 스트라이크에 들어있는 스트라이크랑은 다르게 이런 금장 마킹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딱 비교를 해봐도 약간의 포인트 차이가 좀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금색 라인 추가된 게 좀 더 이 루즈의 느낌을 좀 더 잘 강조해주지 않나. 이게 잘 포인트가 적절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은 요거 무늬 이뻐요. 꽃무늬에다가 오브 루즈, 이거 장미겠네요. 그러면은 장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금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화려한, 마킹이 조금 더 화려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에는 그런 마킹이 따로 없어요. 따로 마킹이 없지만 다리 쪽으로 좀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종아리라든가 이런 무릎이라든가 금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금장이 루즈에 들어간 게 PG쯤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PG의 가슴 부분에다가 이렇게 금장 인그레이빙 실이었나요? 인그레이빙 실을 그때 붙여놨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게 되게 이뻤어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메빌에서는 전신에다가 이렇게 앵클 가드 부분에도 금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뒷모습을 보면은 이런 종아리 아래쪽에도 이렇게 금장시 데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커트 쪽도 마찬가지로, 뒤쪽 스커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금장실 들어가기도 하고, 실이 아니라 마킹이구나. 마킹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프린팅 되어 있고요. 역시 스트라이크 건담답게 뒷모습에서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메빌에서 좋았던 점은 약간 이렇게 프레임들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 이런데 어깨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 참 이뻤고, 이 스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줄 수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백팩 조인트가 드러나는 그런 형태. 일단 루즈 본체는 대략적으로 다 살펴본 상태고요. 아까 보강 조인트가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요거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손목이랑 이 허리 말이죠. 원래 메빌 같은 경우는 손목이 이렇게 상하 가동은 이 본체가 해버리잖아요. 근데 손목 자체는 상하 가동이 따로 없지만 좌우 가동은 있어요. 좌우 가동. 근데 무거운 무장을 들게 되면은 이 손목마저, 이 좌우 가동의 손목마저 처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고요. 아예 이 자리에다가 보강 조인트를 끼워 넣어 줍니다. 생각보다 이게 많이 타이트하네요. 좀 이거 조심해야 될 듯해요. 자, 이렇게 하면 손목 안쪽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상태로 이제 무장손이나 이런 걸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버리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손목 안쪽에 지지대가 생겨서 굉장히 튼튼하게 무장을 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뺄 때 어떻게 빼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기둥을 살짝 잡고 좌우로 살살 흔들다 보면 조금씩 틈이 벌어지는데, 여기다가 손톱을 끼면 좀 편하겠네요. 손톱을 껴서 살살살 돌려서 빼주면 되겠죠,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한데요. 이거 꼈다 뺐다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허리 보강 파츠입니다. 허리 보강 파츠는 이렇게 스러스터를 좀 올려서, 일단 원래 허리 가동을 한번 봐야겠죠. 허리가 원래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젖힐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예 크게 숙였다가 크게 젖혔다가 이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보강 파츠를
이 허리에다가 걸듯이 여기 보면은 이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요 아래쪽에 걸듯이 안으로 밀어 올리면서 밑으로 내려서 요런 식으로 아예 허리를 내부를 채워버리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숙이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뒤로 젖히는 게 확실히 조금 덜 넘어가긴 하네요. 아까보다. 아까는 획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획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좀 방지가 되는 느낌이 있네요. 자, 어느 정도 허리가 약간 차렷 상태 같은 느낌에 고정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잘 보면 흉부 가동은 그대로예요. 흉부 가동은 그대로인데 이 옆구리 쪽 있죠. 옆구리 쪽 가동을 방지해주는 그런 파츠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토리 본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토리 장비, 오토리 스트라이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의 설정은 완전 신규 설정이었어요. 시드 리마스터가 나오면서 원래 설정상 스트라이크 루즈는 IWSP를 썼다 였는데 카가리의 조종 실력 부족으로 에일팩을 장착하게 됐다 였는데 그냥 리마스터에서는 약간 IWSP의 자리를 이 오토리가 대신했다 라는 느낌으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론 정작 이 오토리를 달고 카가리는 전투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리 장비 어떻게 했냐, 나중에 이 스트라이크 건담을 타고 이제 키라가 우주에 올라가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받기 전에 이걸로 전투를 하죠. 그때 좀 전투 씬이 완전 신규작화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약간 키라의 부족한 이 기체 성능을 키라 본인이 다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오토리 팩은 그때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토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기수가 달려 있다는 건데 자체적으로 드론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장면 중 하나가 애니에서는 스트라이크 건담이 마지막에 우주에서 전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오토리를 분리시켜서 돌진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었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때쯤이었을까요? 이게 시드에 점점 드론이 많아지기 시작한 게? 일단 달고 있는 장비가 뭐뭐 있는지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토리 팩이 처음 모형화된 게 MG였기 때문에 그 MG 매뉴얼을 기반으로 무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개에 있는 거는 소형 미사일입니다. 날개 바깥쪽부터 한 개, 두 개, 반대쪽도 한 개, 두 개, 총 4개의 소형 미사일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미사일보다 안쪽에 있는 거는 드롭 탱크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달려있는 게 얘는 빔 런처. 생긴 게 약간 프리덤 건담의 백팩에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겼죠? 그리고 빔 런처 반대쪽에 있는 게 레일건입니다. 레일건. 무려 레일건. 그리고 상단에 달려있는 무장이 얘는 미사일 런처입니다. 이제 MG에선 안 됐던 것 중 하나가 얘는 이제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아무튼 돌아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달려있는 게 대형 대함도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이 친구 원래 빔 소드 계통이에요. 근데 메탈 빌드에선 또 이걸 한번 어레인지해서 이제 빔이 아니라 실체 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빔 파츠도 들어있기 때문에 빔 소드로 쓸 건지 실체 검으로 쓸 건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만 보더라도 일단 IWSP보다는 성능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IWSP 대신에 카가리가 꼈다? IWSP도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에일팩으로 갈아 끼웠다는 설정이었는데 IWSP보다 성능이 좋은 물건? 아무튼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가동 및 주의사항 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의사항. 아래쪽에 레일건이나 빔런처를 끼울 때 그런 거 아닙니다. MG 때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됐던 주의사항인데 바로 이 소형 미사일과 드롭 탱크의 결합입니다. 잘 보면은 약간 지금 결합부에 흰색 공간이 보이나요? 약간 제가 결합을 덜 해놨어요. 쉽게 빠지라고. 그 와중에 조인트는 굉장히 얇아요. 많이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서 이거 MG 때도 결합하는데 주의해야 했어요. 잘못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끼우려고 누르다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보이시나요? 두렵죠. 영상으로만 봐도 이게 두려운데, 이게 흔들흔들거리는 게 두려운데 끼울 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살포시 그냥 살짝만 고정시켜 놓는다는 느낌으로 끼워 놓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수령한 지는 꽤 돼가지고요, 이 친구. 그래가지고 다른 커뮤니티라든가 이런데 좀 받았습니다 하는 글들을 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당연히 이거 부러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토리 팩을 구하실 거라면 MG든 메탈 빌드든 상관없이 그냥 얘네 결합할 때 주의하세요. 디테일은 어땠을까요? 일단 기수 부분, 일단 색깔이라든가 마킹 이런 거는 꽤나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빨간색도 좋았고요. 아래쪽에 약간 컬러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레일건 같은 경우는 중앙 라인이 아예 이제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끝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중간 부분에 이 뒤쪽까지 전부 다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빔 런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간 프리덤 건담의 백팩에 있는 발라에나 수속빔포 닮았잖아요. 생긴 거 자체가 약간 빨간 색깔 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쪽도 약간 메탈릭 컬러로 쓰였어요. 이 빨간색이 굉장히 좀 약간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색깔은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닮았다, 그 프리덤의 그것을 닮았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이 빔 런처라든가 이제 레이건 같은 경우는 안쪽에 또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 주거나 이렇게 좌우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MG 때는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뿌리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회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동이 자유롭더라고요. MG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MG 때는 딱 그냥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요것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빠졌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너무 저처럼 과격하게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안으로 넣었다 바깥으로 뺐다 이게 전부였는데 가동이 추가된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도 정면에서 보면은 여기 기수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덕트 디테일 부분에는 다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날개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저 빨간색 사이사이가 메탈릭으로 된 게 보이죠? 이런 색깔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개 자체도 디테일이 꽤 좋은 편입니다. 여기도 이제 금색으로 된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인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드롭 탱크 같은 경우도 라인들이 다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런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은 참 보기가 좋네요. 특히나 이 드롭 탱크 같은 경우는 MG에서는 이 빨간색 라인이 스티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날개를 위에서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오토리 하면서 마킹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중간 부분 안쪽에도 마킹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거기다가 수직 날개 쪽도 보면은 금색 라인이라든가 빨간색 포인트라든가 메탈릭 포인트라든가 거기다가 날개 자체도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기본 날개도 이 주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날개 자체도 상하 가동이 있습니다. 오토리의 특징 중 하나가 이 X자 날개거든요. 대기권에서 이게 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멋있으니까 일단 장땡이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함도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이래저래 포인트적으로 도색이 더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여기는 생 빨간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메탈릭 레드가 더 추가된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실체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메탈릭 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 중앙 부분에도 이렇게 센서가 있는 그런 뭔가 요 칼날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수직 날개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가 달려 있는데 스테빌라이저라고 합시다. 달려 있는데 얘도 이제 가동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리를 리뷰하기 전에 사전에 좀 만져보면서 뭐야 이거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미사일 런처랑 이 대함도가 고정되어 있는 이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 어디서 많이 봤다 싶더라고요. 그 매뉴얼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여기가 소드팩의 소드 스트라이커의 조인트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달아줄 수 있다. 요게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거 뭐야, 왜 빠져? 여기 C형 파츠였어? 이건 좀 쇼킹하다. 이런 거 따가면 빠지지. 아무튼 소드를 두 개 달아줄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껴보니까 알겠네요. 대형 대함도랑 슈베르트 게벨 같은 경우는 길이가 엇비슷하다.
다만 이제 슈베르트 개벨은 연장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연장시켜줄 수 있잖아요. 요게 있기 때문에 요런 차이가 있다. 요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도킹을 해보도록 합시다. 기수 부분을 앞으로 잡아당겨서 밑으로 쭉 내려주고, 그리고 레일건과 빔 런처는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밑을 바라보게끔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끝나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의 백팩 조인트가 달리게 되고, 루즈를 가지고 와서 루즈의 백팩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밑으로 슬라이드 해서 고정. 올랄라? 아무튼 고정. 이 상태에서 날개도 X자로 펴주고 대함도도 뒤쪽으로 내려주면은 끝입니다. 블레이드 한타. 자, 이렇게 해서 루즈 오토리 팩 완전 무장 완료입니다. 일단은 요게 오토리의 기본 상태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상태로 액션 포즈를 조금 잡아볼 건데, 이따가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건담이잖아요. 그래서 런처랑 에일이랑 소드 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토리 장비 같은 경우는 이 백팩, 왜 백팩이라고 했냐면은 오토리에도 백팩을 달 수 있어요. 백팩에 백팩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오토리가 여러 개 있으면 백팩에 여러 가지를 달 수 있다.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의 등짝이거든요. 똑같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이 에일팩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에일팩도 장착하고, 공식으로 공개한 건데, 아까 둘러봤었던 이 미사일 런처라든가 아니면은 이 레일건이 달려있는 조인트들 있죠. 이거를 조금 조작을 해주면은 막 서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거든요. 조작을 해주면은 맥시멈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일단 루즈 가지고 포즈 몇 개만 좀 잡아봅시다. 일단 시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포즈 먼저 취해봤습니다. 근데 가동하면서 지금 알게 된 건데요. 이걸 몰랐네. 굉장히 헐겁습니다. 지금 어깨 들썩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전 헐겁네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이게 심지어 고정이 복불복이에요. 방금은 여기 고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고정이 안 돼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오토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프리덤 건담처럼 풀버스트 모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굳이 따지면 프리덤 건담보다 화력이 떨어지겠지만 빔포도 하나고 레일건도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나머지 미사일로 커버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분위기는 그쪽과 비슷하니까 일부러 또 이 디자인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거 맞추려고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 이 대함도 액션을 취해볼 건데, 이 대함도 원래 MG 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빔소드 끝이었어요. 근데 이 실체 파츠가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기믹이 더 추가됐어요. 일단 손잡이, 손에 쥐기 편하게 가드 부분이 이렇게 연장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끼우고 얘를 닫아주면은 손 굉장히 쉽게 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뒤쪽, 앞쪽 말고 이 뒤쪽은 전개 기믹이 추가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에 쥘 때는 이렇게 완전히 전개해서 쥐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빔소드로 교체도 한번 해봅시다. 이 위에서부터 먼저 빼고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빔으로 찰칵 하면은 교체 끝. 근데 빔 파츠, 이게 양 끝 부분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어서 보기가 좋은데, 이 중간 부분의 빔 파츠는 되게 얇네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얇아서 이거는 실체검을 쓰게끔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느낌이 많이 다르기는 하네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라이크 루즈 오토리 팩의 최대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함도 액션, 이렇게 뽑아든 모습을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 포즈는 루즈 소체를 쓰는 것보다도 얘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 리마스터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라가 루즈를 탑승을 하고 OS를 이 스트라이크로 바꿔요. 그래서 컬러가 빨간색 계통, 분홍색이랑 빨간색 계통에서 원래 키라 컬러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장비하고 있는 무장들은 분홍색 그대로였거든요. 거기다가 오토리 장비였기 때문에 잠깐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키라 컬러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야, 역시 스트라이크는 역시 그래도 저는 키라가 탑승한 저 흰색과 파란색의 바디를 사용하는 건담 컬러를 사용을 하는 저게 진짜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루즈에다가 에일 스트라이커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 근본 중 하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꼭 이걸 껴보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공지가 떴죠. 에일 스트라이커를 장비한 루즈 플러스 그 그랜드 슬램을 발매한다. 솔직히 이번에 그건 안 샀거든요. 좀 많이 제가 느끼기에도 좀 아무래도 루즈 소체도 뭐 역시나 달라질 거 없을 테니까 어차피 난 요거 그대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랜드 슬램을 위해서 굳이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일단은 안 샀기 때문에 요걸로 일단 만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즈 소체를 사용한 소드 스트라이커. 소체가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었지만은 보이는 거, 이 포즈를 딱 취했을 땐 보이는 거는 검이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나긴 한데요. 아무튼 소체는 뭐 그럭저럭 잘 보이고 이쁘고 뭐 분홍색 이쁘고 앞에서 다 했던 얘기니까 런처 봅시다. 런처. 자, 이번엔 런처 스트라이커입니다. 런처만의 그 특유의 박력이 있죠. 루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런처 어깨가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오른쪽 어깨 들썩거리는 거 헐겁다 그랬잖아요. 못 버티더라고. 왜 이러지 이거? 왜 못 버티지 이거를? 이 관절 체크를 안 했더니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야겠네요. 일단은 리마스터 버전까지 해서 애니에 등장한 스트라이커들은 여기 다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뒤에서 보면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아까 조그만한 조인트 기억하세요? 이거 양쪽에 이제 조인트가 나와 있는 건데 요걸 어디다 쓰냐 하고 보는데 원래 빔 런처랑 레일건 달려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대함도랑 미사일 런처 달려있던 부분의 조인트들을 조합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소드 런처에 들어있는 이 거치대도 쓸 수 있고요, 런처에 들어있던 이 런처 이 거치대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쇼크였던 게 이겁니다. 레일건이랑 빔 런처랑 두 개를, 아까 이 조인트 이걸로 두 개를 이어줄 수가 있대요. 조인트를 이거를 아무튼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쇼크였어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이 백팩에다가 이것저것 달아줄 수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너무 번잡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너무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딱 그 저기에 나와 있는 거 맥시멈 퍼펙트 스트라이크를 해봅시다. 지금 이 매뉴얼엔 안 나와 있는데 처음에 요거 홍보할 때는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빔런처랑 레일건을 합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도통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일단은 얘들을 빼줘야겠죠? 빼주고 떼어낸 부분에 이 조인트를 장착을 해주고 반대쪽에 장착을 해주면 돼. 이러면은 지금 막혔잖아요. 다른 데 어디 달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조인트 중에 웬 기둥이 하나 있으면 요 뭔가 열쇠처럼 생긴 거, 얘를 여기서 밀어 넣어서 이 반대쪽 커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하면요,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은 이제 한 개로서 여기다가 달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무장입니까? 이게 무슨 무장이에요? 이게 대체 이게? 거기다가 이 옆에 나 있는 날개는 또 빼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날개 때문에 옆으로 확장을 할 수 없다, 이 날개 다 빼고 얘도 커버도 떼고 심지어 이거 조인트 요거 두 개 들어있으니까 반대쪽에 또 꽂아가지고 또 있으면 또 달고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지금 이게 저것도 되려나?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지금 이 조인트가 약간 지금 보니까 규격이거든요. 약간 혹시 이렇게 양쪽에 달고요, 레일건을 연결을 하고 이 바깥쪽에 아그니 되네. 역시나 되네. 이게 무슨 무장이냔 말이에요. 이게 대체 이게 뭐냐 이게. 자, 아무튼 이 조인트들을 이 위아래 조인트를 또 교환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재조합을 좀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백팩에 백팩을 달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대망의 맥시멈 퍼펙트
스트라 뭐야 이거 왜 안 들어가? 무슨 상황이에요? 왜 그래? 뭐야? 아니 조인트에 에일팩이 걸려? 조인트를 또 한번 손봐줘야 돼 이거를? 원래 레일건이랑 이 빔런처는 이렇게 아예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조인트에 고정되어 있는데 얘를 빼는 거였네요. 얘를 빼고 이걸 짧게 만드는 거였네. 요런 식으로 다시 껴줄게요. 방금 끼려던 조인트가 얇아서 고정이 안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빼고 백팩을 먼저 끼우도록 합시다. 일단은 착 밑으로 싹 내려주면은 고정됐다. 자 대강 됐는데 이제 다시 레일포랑 장착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장착을 해줘야 될까? 앞으로 하면 되려나? 방법을 찾았습니다. 원래 이제 오토리팩 위에 달려있던 친구 있죠? 이 친구가 레일포나 이 빔런처 조인트가 얘가 안 맞는데 원래는 안 맞는데 이걸 한 중간에 빼잖아요. 이 기다란 조인트 있죠? 이 친구가 여기 맞네요. 이렇게 해서 이 에일팩을 피해서 이러면 달아줄 수 있다. 예, 얘는 요런 확실하게 달립니다. 요러면 돼요. 다시 이제 백팩트를 다시 잘 고정을 해주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문득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을까? 대체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완성했습니다. 맥시멈 퍼펙트 스트라이크입니다. 맥시멈! 이름 참 거창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퍼펙트 아닌 퍼펙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 예, 라고 하는데 너무 과합니다. 역시 너무 과해. 역시 저는 퍼펙트 스트라이크까지가 딱 제 상한선인가 봐요. 딱 그 이상 되면은 도저히 이건 대체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스트라이크 건담 에너지 부족해가지고 각 그 유닛마다 에너지 팩 추가로 장착해가지고 쓰는 애가 이거를 다 운영할 게 있을까? 애초에 오토리팩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운영할 에너지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몇 개를 달아놓은 거야 이게? 야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혼의 판정판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루즈 오토리 장비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스트라이크다 보니까 호환할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만큼 보관이 이제 뭔가 다른 옵션이랑 섞기 시작하면 보관이 까다로울 수 있다 라는 점도 기존의 스트라이크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루즈다 보니까 루즈 본체보다는 저기서 오토리를 떼다가 그냥 스트라이크에 달아주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소체가 몇 대 필요한 거야 지금? 자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